제가 약에 대접을 해야지만 또 약의 효능을 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마늘을 드시는데 어떤 분은 그냥 뭐 통으로 구워서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뭐 생마늘도 또 좋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늘은 몸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제가 저희 협회에서 음식 치유 프로그램을 아예 뭐 10주, 뭐 5주, 8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건강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우리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음식 처방이 그냥 뭐가 좋대더라. 야, 표고버섯이 좋대. 뭐 토마토가 좋대.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해서 물론 건강인들 같은 경우는 물론 건강한 식재료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당뇨라는 것 하나만 바라봐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당을 많이 섭취해서 오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굳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아도 계속 혈당을 우리 몸에 선망하지 못하는 병, 즉 근육이 부족해서 오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속 어떤 근육이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당을 혈액에 계속 스탠바이 상태로 소모하지 않으면서 계속 대기 상태로 만드는 그런 어떤 원인이 있어서 당뇨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은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려면은 일단 어떤 우리 몸에 대한 몸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음식도 전략적으로 해서 나에게 맞는 맞춤 처방을 찾아내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치유자를 만나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좋다고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들 하고 계신데 저는 좀 시리즈로 이렇게 하나의 음식 치유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음식 공부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제 음식 강의들을 많이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으니까 혹시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강의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재료가 가진 치유의 힘은 얼마나 큰가요? 그냥 뭐 토마토가 좋더라. 그래서 볶아 먹고 어떤 분은 즙을 짜서 먹기도 하고 생으로 드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약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효 성분을 좀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이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그래야지만 계속 실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도 제가 약에 대접을 해야지만 또 약의 효능을 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손질법, 조리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해서 만들어 드실 때 저는 더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마늘을 드시는데 어떤 분은 그냥 뭐 통으로 구워서 드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뭐 생마늘도 또 좋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늘은 잘라서 한 10분 정도 방치했다가 살짝 익히셨을 때 거기에 또 약간의 기름을 추가했을 때 가장 유효 성분이 극대화입니다. 그 마늘에 있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잘랐을 때 그 알리나제가 알리신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유효 활성 물질이 극대화되고요. 살짝만 익히시고 그리고 기름이라는 그것이 같이 들어갈 때 마늘에 있는 알린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뭐 워낙 건강한 슈퍼푸드라서 많이 드시고 있는데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주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생으로 드실 때보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살짝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셨을 때 효과가 좋고요. 또 하나는 토마토 하나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마늘이라든지 양파와 같은 백합과 식물과 함께 드시면 대사질환, 콜레스테롤, 뭐 혈압 이런 대사질환을 해결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요. 또 하나는 토마토 하면은 항암 이렇게 슈퍼푸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항암력을 폭발시키는 방법은 토마토와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 그 설포라판이 풍부한 뭐 브로콜리, 뭐 배추, 또 양배추, 케일 이런 애들과 함께 드실 때 항암력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드실 때는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또 파래 하면은 정말 그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파래를 그냥 드시면은 그 마그네슘을 제대로 저희가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래를 드실 때는 식초와 함께 이렇게 드시면은 그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을 흡수하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서 드시면은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박,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이게 음식 쓰레기까지 먹으라는 거냐? 이런 말씀까지 해주신 분이 있는데, 수박이 또 비싸기도 해요. 요즘 많이 비싸졌어요. 근데 수박이 이 붉은색, 과육은 라이코펜이라는 토마토에도 들어있죠. 이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속살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 겉에 하얀 부분의 과피 부분에는 이 시트룰린이라는 굉장히 좋은 혈관 확장약이 들어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잘 시켜서 심장약이 되고 또 신장약이도 돼요. 그리고 수박 씨앗에는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시트룰린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어떤 혈관 확장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전체를 먹는 게 좋겠죠. 그런데 게다가 과육에 들어있는 그 라이코펜은 삶아서 익혀서 드실 때 효과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수박은 첫째, 전체를 먹는다. 두 번째, 익혀서 먹을 때 더 유효 활성 성분을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드시냐면요. 수박탕을 해서 드시면 정말 최고의 심장약, 신장약이 될 수 있는데요. 수박탕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수박을 적당한 크기로 일단 잘라요. 그리고 안쪽 속살과 겉부분을 분리를 합니다. 먼저 겉부분만 넣고 물은 한 두세 배 정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한 3, 40분 정도 물을 우린 다음에 그 겉에 그 부분은 이렇게 망으로 꼭 짜세요. 그래서 그 국물까지 그 안에 다시 넣은 다음에요. 그 국물에 이제 수박 안쪽 과육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과육에서 한 2, 30분 정도 끓이면 흐물어지잖아요. 그러면 과육도 다시 물을 딱 짭니다. 그러면 수박탕이 돼요. 그래서 그 탕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에 한 잔 또는 두 잔. 근데 드시기 전에 수박은 칼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신장 환자분들은 이 칼륨이 많으면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죽염이라든지 소금 또는 간장 이걸 타서 드시면 신장 환자분들도 걱정 없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장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잘 드시기 위해서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안에 과육 부분은 맛있잖아요. 근데 그걸 짜서 먹으면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갈아서 스프처럼 안에 빨간 부분, 과육 부분은 갈아서 스프처럼 드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박이 비싸고 귀한 수박을 이렇게 약처럼 해서 전체를 다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탕을 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은 수박을 똑똑하게 먹는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해서 수박탕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평소에 약간 그 소변 누는데도 좀 남자분들 이렇게 불편한 분들, 전립선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권해드리고요. 심장순환 잘 안 돼서 늘 힘들고 혈압이 있고 이런 분들 또 신장 환자들한테 사실 권할 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음식밖에는 이제 신장을 다시 되돌리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신장약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음식도 사실은 조금 두려워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수박 정도는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렸는데 혈압도 굉장히 안정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신장 관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어서 수박을 드시면 이렇게 해서 수박 전체를 약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